전반적으로 보형물과 자가조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는 보다는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더성의외과 옥재진입니다. 오늘은 재건수술의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유방재건 수술을 알아보시면 자가조직 유방재건을 생각하시게 되는데요. 어떤 분은 등에서 조직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복부에서 조직을 가져온다고 해요. 그럼 왜 가져오는 부위가 이렇게 다른 걸까요? 일단 대표적인 자가조직 유방재건 수술의 두 방법이 등을 이용하는 것과 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.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환자분은요, 이렇게 보다시피 굉장히 날씬하세요. 사실은 우리가 자가조직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, 하나는 가슴의 내용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고요, 두 번째는 가슴의 피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.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가슴의 피부는 없죠. 내용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로 내용물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조직이 좀 모자라 보이고요, 물론 등을 만들기에도 모자랍니다.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왼쪽 가슴에는 보형물을 넣어서 좀 크게 하고 싶어 했고요, 오른쪽 가슴에도 보형물을 넣기로 했어요. 기왕에 오른쪽 가슴에도 보형물을 넣고 모자라는 피부를 이제 등이나 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, 전반적으로 보형물과 자가조직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는 배보다는 등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. 그 이유는 등은 사실은 근육이거든요. 대부분 등의 메인은 근육이어서 보형물을 근육으로 덮게 되는 거예요. 배의 대부분은 피와 지방이고요. 그렇게 따지면 등 근육이 혈류가 좋아서 보형물로 있을 수 있는 염증, 감염, 구형구축의 부작용이 좀 더 적은 것 같고요. 우리가 배로 사용하려면 뭐 많으면 배가 사용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등을 사용했고, 또 등을 사용할 때 장점 중에 하나는 겨드랑이를 보면 이렇게 좀 파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등 근육을 사용해서 피판을 돌려서 가지고 오면 저 부분이 약간 튀어나오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었던 겨드랑이의 함몰 부위도 같이 교정이 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분은 뱃살을 이용해서 수술을 했는데요. 일단 배에 있는 조직이 좀 여유가 있고요. 뱃살과 등살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는 피부의 양이에요. 배는 피부에 여유가 많아가지고 피부를 많이 가져올 수 있고요, 등은 너무 많은 피부를 가져오면 봉합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이분은 전절제를 했으니까 피부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방사선 치료도 하셨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직 확장을 해서 피부를 늘리는 것도 좀 어렵고요, 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조직이 많이 딱딱하고 탄성을 잃었기 때문에 뭔가 늘어나도 편안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없습니다.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고, 건강한 피부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조직은 뱃살이고, 뱃살의 볼륨도 많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또 수술을 하면 배가 날씬해지기도 하거든요. 그런 효과도 있어서 뱃살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. 자가조직 재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죠. 내 조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염증 감염이 좀 적고요, 그 다음에 수술이 잘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특별한 걱정이 되지 않는다,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방법이 다른 것,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니까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좋은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